시작.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신 전력이 계시고요. 김기현 당대표 선거조직총괄본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전혁 박사님을 모셔서 왜 하필 박정희 정신 계승일까? 저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 시점에 박정희 정신 계승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조전혁 박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전혁입니다. 제 이름이 참 외우기도 힘들고요.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조전혁 그러면은 조전혁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초전혁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의 대통령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건국의 이승만 그리고 부국의 박정희, 이 두 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걸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헌정 체계를 설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크다란 나라가 실제로 국가라는 동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대통령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컨대 없었습니다. 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100여 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헌정 체계를 가졌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적어도 헌법상이나 법 체계상으로는 다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물론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말로는 다 비참한 것들은 우리 세계인들이 경험을 하고 복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까지 이루어내서 그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신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이 좌파 세력들은 이 두 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독재자라는 좋은 글씨를 갖다 새기면서 비판을 갖다 넘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좌파들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들 갖다가 사실은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살해를 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집요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부친 살해, 영어로 얘기하면 패트리사이드라고 그러죠. 예, 패트리사이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좌파들은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셨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저는 맞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분이 독재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비교를 한 데 있어서는 동시대의 인물들과 우리가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박정희나 이승만 두 분 대통령이 오늘날의 지도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독재자는 비판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전 세계 지도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결코 두 분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들을 갖다 보면은 후진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정치 권력을 갖다 받게 한 헌정 체제를 갖다 전부 부정을 갖다 하고 종신 집권을 갖다 꾀하든지 아니면 지극히 부패해가지고 나라를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 두 분 대통령,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에 그 대한민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후진국의 지도자들과 비교를 갖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시면서 산업화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갖다 근대 국가로 만들어졌고 배고픔을 갖다 해결하게 해주신 그런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 대통령 정치적 지도자죠, 그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영어로는 political lead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신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He was spiritual leader of Korea.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새마을 정신을 갖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국가가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도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새마을 정신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그걸 갖다 이끌어 나가던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넛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애들한테 살짝 꾸렸다 찔러주면 애들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걸 누가 했느냐? 국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시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시멘트가 됐든 철근이 됐든 도와드리겠다. 민간 주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마을 운동이 국가 주도의 운동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철저히 민간 주도의 운동이었고, 바로 국가에서 권위주의적으로 강제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산업화에 성공을 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공부를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공부 안 되는 아이들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뭐 해초리 때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네?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신을 갖다 심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가 공정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독재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갖다 억압한 독재자. 그리고 박정희가 만들어온 산업화, 그것도 불균형 성장을 갖다 만들어놓은 잘못된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일부 재벌한테만 편중하게 한 잘못된 정책,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학부모들이 그거 안 읽으니까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읽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교과서들을 갖다 보면은 하나같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하다 못해서 비판, 비난까지 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것도 몇 페이지 이름도 많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5번, 6번 정도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몇 번이나 언급된 줄 아십니까? 당장 어떤 중학교 교과서를 갖다 보면은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김일성의 업적을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치인으로 보이십니까? 뭐 국회의원 한번 했으니까 아마 정치인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어디가. 저 그전에 뭐 할 줄 아십니까? 저는 31살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대학 교수를 갖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라는 게 되게 좀 재미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정교수가 되면은 아이들 교양이나 아니면은 원론이죠. 뭐 101, 102 뭐 이런 것들 잘 안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좀 많고 귀찮으니까 주로 가르치기 쉬운 박사과정, 석사과정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원론하고 교양 경제학을 갖다가 대학 교수가 된 지 10년 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애들 생각이 전부 이상해요.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성장해왔고 그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생각, 국가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굉장히 반시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만 이상하나? 한 학기 더 해볼까요? 역시 똑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대학 도서관에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져서는 안 될 교과서라는 그런 결론을 갖다 제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교과서를 갖다 쓰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니까 제가 만약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다 그러면 쉽게 정체를 갖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갖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 사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같은 반 와이프하고 연애하라고 바빠가지고요. 학교 수업도 잘 안 들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NLPD라는 과거 운동권들이 있고요. 그 NLPD의 생각을 갖다가 물려받고 있는 교사 집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교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교조 집단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을 갖다 좀 먹고 있고요. 교과서들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제가 나이 40대 초반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범한 교수에서 우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운동은 한 적이 없는데 교수 돼가지고 40대 초반부터 결국 이 운동가로 나서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 하면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규준지. 그래서 제가 교육부로부터 정규준 명단들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걸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참교육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교육 한다는 그 훌륭한 교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명단 밝혀주면 저한테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자기네들 명단을 딱 갔다고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2년간 세비 한 번도 못 받고요. 걔들은 다 16억 뜯겼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저보고 뭐라고 놀리는가 하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 되기 위해 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폐가망신한 사람도 수천 명 될 건데 국회의원 뽑고 나서 폐가망신한 것은 조선정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에피소드고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 제대로 교육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 박정희 시대에 이런 이 권위주의가 결코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있게 저는 평가를 갖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식민지 이후에 이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한 후발국들의 사례를 갖다 보면은 이런 권위주의는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임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발 산업국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했고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갖다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박정희 모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좌파들은 박정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가 다시나는 박정희는 옳았습니다. 그건 세계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끊임없이 건국과 부국의 아버지들을 부정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NLPDR, 영어로는 National Liberalization People Democratic Revolution 이렇게 불리는 주류 좌파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살해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분이 우리 헌정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선진화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선진화라는 목표도 우리 국민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세계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부러워한다고 그러면 저는 선진화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는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박정희도 이승만도 부끄러운 지도자이고 경제 성장도 공보다 과가 더 많은 불균형 성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교과서를 보면 이 나라는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다시 살고 그리고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정신 개선 사업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뜻을 갖다 같이 하시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동지라고 그러죠.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수박한 사투리로 시작하셨는데 끝날 때는 아주 열정적인 투사 같은 또 이미지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미주에 있는 이모세 박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모세 박사님은 그 이름이 풍겨지는 그 아우라가 있으시죠? 모세. 이분은 서울 신대를 졸업하시고 아주사 대학 그리고 홀로신학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철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아주사대 교수뿐 아니라 또 CEO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또 이유는 이분의 아버지께서 오늘의 주인공 박정희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였다는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 박사님 모시고 우리 들어보게 될 내용은요. 박정희 대통령과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희 아버지는 수십 년 충마고고 첫째 형님이 박정희, 우리 아버지는 마츠모토.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이름 중에 마츠모토가 있어요. 그리고 막내는 박태선. 이 세 일본계 한국인, Japanese Korean. 우리 박태선 어르신 제가 성경 3개월 가르쳤어요. 작은 아버지니까 한국말 잘 못해서요. 우리 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몰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맨날 듣고 와 있지. 그래서 아버지 도요토미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침략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격퇴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누구냐? 근데 내가 우리 때 상처가 많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육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생활하기 11기부터 가르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가?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세들 저는 파스포디스에서 먹겠어요. 네, 이세들이 에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하고 이순신 장군을 모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료됐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네. 나한테 맨날 와라시노 니 언제 히도치 막이 사무라이 그 막 검도복 입히고 할복하는 거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옆집 아버지 친구 아버지 다른 거 했더니 완전 일본 사람이야. 고베에서 태어나서 고베 중学, 고베 대학, 고베에서 PhD도 받고 가와사키 공장에서 그러다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만주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는 해군사관. 두 어르신이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 왜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독일에서 PhD하고 안 오시냐 그랬더니 도쿄가 가와사키 공장하고 이렇게 붙었을 우리 아버지는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비행기를 제작하던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비행기 공장 세웠고 비연 수석에 그 비행기 공장이 지금 항공대에 있습니다. 일본의 위례가 없더래요.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고민하는 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침모도 와서 한국을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어르신, 저는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큰아버지, 박정희 큰아버지. 박태준 어르신은 제가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가는데 이분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일본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와세대 대학 그만두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Japanese Korean이에요. 세 분이 만나면 일주일에 3번씩 대학 가서만 하면 일본말로 해요. 그 다음에 노래를 앵가로 불러요. 어르신 아시죠? 앵가. 예, 일본 팝송이지. 일본 가운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 한국 역사를 몰라요. 박태준 어르신도 몰라요. 박정희 어르신은 아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따가 이제 우리 보여드리겠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태어나서 육사를 11기부터 연력학 독일어 그때 서울공대에서는 연력학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무기공학, 항공학 가르쳤는데 육사 교수가 되려면 장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아버지한테 대령을 줬어요. 근데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국말도 못하면서 자기가 한육군 대령이라고 그거 주무실 때도 군복 입고 주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박정희 우리 형님이 이걸 주셨다고. 나 한국말이 너무너무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커크라는 사령관께서 존한테 별셋을 주시고 제가 이제 백악관을 통해서 부시 대통령 통해서 별셋을 받았어요.
미국 군목이에요. 저는 전투병이라. 그래서 지금 잘하면 올해 안으로 별내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한테. 저는 백간 좀 존경하는데 저는 대표권은 아니에요. 그냥 미 육군 120만 명을 대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다 어르신들하고 저는 뭐 애라서 큰 소리 올리고 제가 한 5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혹시 헛소리하면 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셜 사이언스 앤드로폴로지 PhD고 소셜 사이언스 리더십 교수인데 여기 아주사도 그렇고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박정희 어르신을 저는 어릴 때부터 각하라고 불렀어요. 어르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막스 웨버. 막스 웨버는 1800년 말에 리더십의 사회과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누가 리더가 되냐? 첫째, 현실 파악의 능력을 완벽하게 하고,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커리큘럼, 단기 목표를 세워서 저쪽 배까지 가는 거다. 리더십. 배가 저 인천에서 롱비치까지 와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현재 이 배가 갈 수 있느냐? 현실 파악. 두 번째, 롱비치 목표 제시. 세 번째, 가기 위해서 뭐 풍랑도 있고 뭐 비도 오고 막 이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단계적인 커리큘럼.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만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우리나라가 굶어 죽고 우리 옛날에요. 우리 형도 하나 굶어 죽었어요. 목 없어서 10명 중에 5명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 비참한 한국을 이 어르신이 현실 파악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굶어 죽겠다. 그다음에 미래 지향 경제개발 5개 중에 1, 2, 3 이게요. 막스 웨버가 말하는 가장 신뢰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리더십이에요. accountability.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credibility. 신뢰할 만한. transparency. 투명성.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도 돈이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우리 아버지가 전두환부터 가르쳤어요. 11기부터. 어릴 때 우리 집에 동태찌개 많이 드셨어요. 노태우 전두환 동태찌개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 transparency, accountability 이게 안 걸리는 분이 없어요. 돈을 숨겨놓은 게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어르신은 돌아가신 지 이게 지금 몇십 년이 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숨겨놓은 돈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영도 3시간 내가 안수기도 해줬고 이번에 박지만이 우리 배문중학교 후배예요. 이번에서 만나요. 아주 신앙에 좋은 집사가 됐어요. 또 박근혜 우리 누님도 하나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르신이. 그래서 우리 매형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 서울대학교. 그래서 내가 그든지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accountability, credibility, transparency 이게요. 박정희라는 분은 꼭 성자 같아. 제 소견으로. 난 목사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반적인 리더십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세계 20세기, 21세기 세계 1인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으로 우리 신문이나 텔레비에 안 나오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멀리 소설 이만희 상임 대표님, 조정혁 대표님, 김명기 박사님, 세 어르신들 우리 칠레지만 저는 아틀란타에서 왔어요. 우리 애들은 다 여기서 났습니다만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세 어르신들 좀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내가 겪은 박정희. 내가 학문적으로는 박정희 같은 너는 진짜 9,000년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저는 문화인력자로서 신학자로서 아마추어 역사로서 우리 민족 역사 before 박정희, after 박정희. 박정희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정권이 바뀌고 왕건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한반도에서 서로 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등장해서 고르고개 넘기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사상적인 계획을 하고 해서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유일하게 9,000년 역사상 세계로 나가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부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는 박정희, 내가 어릴 때부터 겪던 박정희 우리 큰아버지를 소개 말씀을 시킨다. 나는 목사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십자가의 사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83%가 기독교인입니다. 단정히. 그 여러시는 성철 스님이지만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요한복음만 읽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이 왜 십자가의 사도냐? 박정희 대통령만큼 큰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절에 우리 아버지가 키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희소 전국마다 우리 아버지 제자예요. 키스트에 홍릉에 400명 과학자들 딱 있으면 박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양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딱 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총 뺏겼습니다. 난 무식하면 여러분 박 대통령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I'm sorry. 탄도학을 가르쳤어요. 어르신. 아주 천재입니다. 박태준 어르신은 수학, 우리 아버지는 연력학. 이 세 자파니스 코리안이 우리나라를 개발을 했는데 그럼 왜 마츠모토는 잘 안 하냐? 우리는 고종 황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고업에다가 산업을 배워서 아들에게 전수해서 한국으로 빼돌리는 밀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저는 어떻게든지 숨어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알리면 안 돼. 저 책 내겠다고 저 책 85권 썼어요. 저 책 내겠다고 아무리 와도 저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해코지할까봐.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배운 박정희 대통령은요 히스토시면 여지없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족밖에 없어요. 난 무식합니다. 과학자들밖에는 우리나라를 그럼요 막 울어요. 우리 아버지도 울고. 그리고 이한범 박사라고 있습니다. 정치학 박사 LA 계세요. 어르신은 내가 박정희 얘기하니까 야 네가 말하니까 맞다 그래요. 네. 자기가 서울대학에 데모주던에서 박정희 물러가라 할 때 남산에 끌려가지고 실컷 맞고 피가 터지게 맞고 양복을 입히더래요. 이제 죽이나 보다. 그래 이제 이 핏덩어리 했는데 씻기고 양복을 제조해가지고 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이어 메가도 안경 쓰고 그래서 죽는가 보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더래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천재 아닙니까? 나는 무식합니다. 천재인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